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시장 점유율이 전체 총액, 매출 총액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이 커질 거니까. 그렇죠. 시장의 볼륨이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겠고 수익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다 합산해서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현금은 역시 짭짤하게 클 거다. 여러분, 자고 나면 인공지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불과 넉 달 전에 컴퓨터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스타일끼리 섞기도 하고 어떤 풍으로 하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이것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얘기를 해준대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엔비디아가 초대형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전 속에서 이 암흑을 뚫고 지나간 테슬라 이야기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인수한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은 어떤 회사예요? 그록을 창업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창업한 사람이 과거에 TPU 요즘 11월부터 해가지고 구글이 TPU를 가지고서 제미나이 3.0 프로를 만들면서 이게 바람이 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타격을 주고 구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알파벳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 TPU는 ASIC 반도체라고 해서 구글이 자신들의 AI 학습을 위해서 전용화돼서 효율성이 되게 높은 더 적은 전기를 써서 똑같은 연산을 해내는 이러한 것을 TPU인데요. 이 TPU의 최초 설계자가 구글을 나가서 당시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과 함께 싸그리 나가서 만든 회사가 그로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록이라는 발음이 영어로 K로 끝나면 X.AI에서 만드는 AI 이름을 그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Q로 끝나면 요 지금 TPU 같은 전형적인 NPU 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AI에게 뭘 물어봤을 때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학습용에서는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이 블랙베리라든지 앞으로 나올 루빈이라든지 이런 걸 쓴다라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해주는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론 전문 칩입니다. 대단히 빠르게 답변하고 보통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그로크를 갖다가 인수를 한 건데 아무래도 지금 구글에게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한 번의 견제기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선을 확실히 쳐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만든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TPU의 공격에 맞는 앞으로 NPU 시장이 커지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좋은 상품군을 갖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의 그록하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가져간 스타트업 그로크는 다른 회사다. 이게 스펠링이 다른데 그냥 한국말로 표기하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방식의 인수가 아니다. 이것도 계속 화제가 됐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타가 스케일 AI라는 것을 인수할 때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도 그랬고 구글이 또 뭐 캐릭터 AI라는 것을 인수할 때도 그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독과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면 공정위에서 너무 벌써 엔비디아 이렇게 큰데 또 칩 회사를 가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독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어떤 시장 기술력의 독점, 시장의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보니까 법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즉 그렇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창업자와 인재와 경영진들과 엔지니어들 특히 싹 다 그리고 거기 있는 라이센스 싹 다 가지고 와서 사실상 사업은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은 엔비디아 법인에서 하지만 그리고 원래 있었던 법인은 존속시켜 놓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남겨놓는 거고 사실상 인수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도 이제 많이 비판이 나왔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사실 이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미국으로 이제 FTC인데요.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은 대단히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비판적인 시민사회 쪽에서도 욕은 하고 있지만 이걸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대기업들이나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약점들을 보완하고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요 독특한 인재 인수 또는 라이센스 인수라고 얘기하는 사업권 인수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회사를 동시에 사버리는 건데 형태는 남겨두고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 진영을 의식했다. TPU까지 우리가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GPU 있고 TPU 라인업까지 우리가 다 장악하겠어 이런 한 수인가요? 그렇게 한 수일 수도 있는데요. TPU는 조금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인수한 그록하고 좀 다른 것은 TPU는 학습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사실 이번에 제미나이 3.0 프로가 여기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TPU는 학습도 강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런 칩들을 전체적으로 A식 칩이라고 하죠. 맞춤형 칩, 맞춤형 칩인데 특정 목적에 맞춰서 맞춘 건데요. 그로크도 이번에 A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록은 보다 학습보다는 완전하게 추론에 가까운 그래서 사실은 HBM도 안 들어갑니다. HBM도 안 들어가고 보통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GPU도 있고 CPU도 있고 여기에 메모리도 들어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만든 예를 들면 H200이라든지 블랙엘에도 GPU도 있고 CPU도 여러 개씩 있죠. 그리고 HBM도 있어가지고 이걸 연결하다 보면은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연결을 잘 한다고 해도 돌아오면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쵸. 서로 고성능이다 보니까 중간에 캐시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맞춘 것들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웨이퍼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 하나에 쉽게 얘기해서 GPU도 들어가 있고 CPU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도 들어가 있다 보니 이 웨이퍼가 대단히 큽니다. 요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조그만 데서 만들어져도 전체를 다 버려야만 하는 그래서 제작 공정이 대단히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웨이퍼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끼리 전력 효율도 대단히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연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도 대단히 우리가 질문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고 사실은 바로 답변하고 바로 이미지 만들어주고 바로 동영상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효용성이 소비자 단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6년에 아마 더 도드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AGI에 가까워지느냐 막 이런 경쟁을 했었는데 여러분 벌써 이 챗GPT를 쓴 사람이 9억 명이잖아요. 이 9억 명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다 답변을 지연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 많습니다. 과거 트위터 나왔을 때 고래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챗GPT도 자꾸 지연이 되고 막 실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빠른 속도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사양의 블랙엘 칩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연이 없는 그록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커지고 있고 사실 그로크 말고도 미국에서 세레브라스라고 해서 유사한 기업이 혁신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시장을 열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던 퓨리오사라든지 레벨리온도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퓨리오사 레벨리온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퓨리오사하고 레벨리온에게 주는 충격은 조금 부정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고 그로크하고 그다음에 세레브라스 이런 대표적인 MPU 추론 전용 칩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근데 퓨리오사하고 레벨리온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9억 명의 이용 시장, 10억 명, 12억 명이 커질수록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가용 시장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밸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싼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데 추론 시장까지 엔비디아가 다시 싹 흡수를 해서 간다고 하면 엔비디아 안 죽었어. 이렇게 믿고 우리 어떻게 추가로 좀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가 싶기도 하고 어때요, 소장님? 저는 성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익률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경쟁 업체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높게 받지 못할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엔비디아가 말도 못하게 수요가 크고 공급이 작다 보니까 이 고가로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익률이 60% 70%씩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깎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시장 점유율이 전체 총액, 매출 총액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이 커질 거니까. 그렇죠. 시장의 볼륨이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겠고 수익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다 합산해서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현금은 역시 짭짤하게 클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번에도 200억 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쌓여 있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경쟁이 생기면은 이건 가지고 다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규제 당국에서 제어만 안 해준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로크라는 회사가 삼성이 투자한 회사고 또 삼성의 고객사이기도 하고. 블랙엘도 투자했고요. 트럼프 일가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 소식 등등의 이제 버프를 받아서 한 4% 넘게 올라가던데 삼성에게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인가요? 뭐
투자 수익이지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삼성이 기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패밀리도 여기다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블랙일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NPU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레벨리온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계속 신흥 반도체 기업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는 투자 수익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신들만의 AP 칩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거죠. HBM4에 대한 이 거의 통과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무성한 소문들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라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종현님께서 늘 와주시는데 와 역시 어려워요 용어가. 아 그러기 생성형 AI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거군요 하셨고 등장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GPU에다가 TPU, NPU는 또 뭔가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NPU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던 것은 AI는 학습용 칩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다음에 그전에는 A100이 있었고요. 이제 블랙엘 GB200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도전장을 걸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과 함께 하고 있는 구글의 TPU라든지 또는 아마존의 트레니움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학습과 추론을 함께하는 칩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모든 칩은 학습과 추론을 함께하는 칩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한국의 레벨리온, 퓨리오사 이번에 인수된 그로크, 셀레브레스 같은 경우에는 추론만 하는 칩. 그래서 아예 띄워놓자. 네. 이쪽에서 발상들이 그러거든요. 학습은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하시고 이제 추론 시장, 이용자 시장도 9억 명, 10억 명, 11억 명이 커지니 이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굳이 블랙일 비싼 거 안 써도 되지 네.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AI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전용 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이 점점 분화되는 거 보니까 우리 일상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한동안은 오픈 AI 소라 가지고 우리 9월부터 신나게 놀았잖아요. 네.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게 있어 해서 내 사진도 한번 넣어봤다가 네. 나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그 사이에 구글의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라는 게 나와서 아 이거 신박한데 이런 반응이 많아요. 특히 IT 업계 판교에서는 요즘 나노바나나 없이는 일 안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네네.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편집이에요. 편집. 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만 고쳐줘 그러면은 그 부분만 고쳐주면 될 텐데 나머지도 다르게 고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만 고치라니까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딴 것도 같이 이번에는 다른 데로 고친다든지 그렇죠. 아, 이 눈만 고쳐달라고 일관성이 했는데. 유지되지 않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는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는 좀 속도가 오래 걸렸는데 속도 부분을 해결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챗GPT에서도 우리도 뒤지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 12월 16일 날 GPT 이미지 1.5라는 서비스를 내놔서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빠르게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일관성이 있어지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보는 것은 헤어샵 가기 전에 제 이미지 올려놓고 네. 헤어스타일 한 6개 정도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까?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초기 났을 때 필터 되는 것처럼 그쵸. 이런 식으로 대본다거나 집에 있는 인테리어 사진 가지고 이번에 제가 소파를 바꾸고 싶으면 소파를만 바꿨을 때 어떻게 분위기가 바꿔질지를 집안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변형시켰을 때 과거에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색상만 바꾸면 조명이 바뀌어진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밝기라는 것들이 유지되면서 제가 원하는 것만 바꿀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즘 나노바나나가 대단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어머니를 해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제 사진을 막 갖고 다니는 거 수첩에 꼬깃꼬깃 이 금이가 있잖아요. 그 지갑에 넣고 다니시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복원을 해드렸죠. 아. 이런 식의 어떤 한 이걸 복원할 때도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저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 부분들이 실용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고 네. 업무에도 쓰일 수 있고 당연하게.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마누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거기다가 포토샵 기능처럼 레이어를 얹어가지고 네. 나노바나나 위에서
또는 GPT 이미지 위에서 우리가 정말 포토샵 하듯이 작업할 수 있게끔도 작업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AI 이미지가 우리의 일상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고 일상의 유용성, 헤어샵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변신해본다거나 내가 대머리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탈모가 왜 위험한 건지 직접 보시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바나나 보니까 이제는 광고나 영상, 네. SNS 썸네일 만들고 쇼핑몰에서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제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통의 강자 선점하고 나간 건 오픈 AI의 소라잖아요. 네. 우리 지브리 푸사로 노년층까지 한 번에 맞습니다. 사로잡기도 했는데 이제는 디즈니 캐릭터들 또 어도비의 포토샵까지 챗GPT 안에서 네. 소라 안에서 그냥 해버릴 수가 있다면서요? 네네. 우선은 디즈니가 우선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오픈 AI에게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를 해서 오픈 AI 이미지에서 여러분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다 네. 이제 쓰실 수가 있는 네, 마블에 있는 되고. 마블에 네. 있는 이미지, 스타워즈의 이미지들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창작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고 아직 한국에서는 인기가 아닌데요. 소라라는 것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이기도 하지만 소라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겨냥한 경쟁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무언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 IP라고 얘기를 하죠. 디즈니의 IP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성능 부분에서는 구글에게 조금 뒤졌지만 이 활용 부분에서 네. 이용자들이 이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캐릭터들이라든지 스타워즈 캐릭터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고 이걸 가지고 연말 연초에 카드를 만들어서 사는데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도비도 마찬가지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샵 기능처럼 AI가 만들어준 걸 내가 변화시키고 싶을 때 편집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이 만들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 AI 소라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주인공인 디즈니 만화 한 권 뚝딱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정말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러니까 기술 자랑터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신규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2파전 아니다. 나도 있다. 메타가 내년 상반기에 망고라는 이미지 네. 생성 도구로 참전을 하죠. 네네.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라마 3 만든 다음에 감감무소식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 랩 만들어서 대단히 비싼 돈으로 되게 인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그 이후 아직 라마 4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니들 뭐하니 이런 그래서 분위기였잖아요. 내놓고 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내놓을 서비스가 언어 모델이 아보카도라는 언어 모델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건 먹는 걸로 통일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과일로 통일해서 이미지 이름은 망고. 그래서 망고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가 지금 소라라는 앱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AI가 만드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올리고 업로드하고 공유하면서 그거를 즐기는 시대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2026년에는 네.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메타에서 망고 서비스를 진두지휘하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도 스케일 AI 창업자네요. 맞습니다. 알렉산더 왕.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하고 동명이던데. 네, 네. 우리 병덕님께서 와 예전에 학원에서 포토샵 진짜 어렵게 배웠는데 레이어 추가해서 이런저런 임팩트 넣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요샌 그냥 말만 몇 마디 하면 뚝딱 영상 그래픽 나와버리니 점점점 하셨습니다. 지은미님은 나노바나나 소라 처음 들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목돈연구소 하셨는데 돈도 나옵니다. 자 근데 생성형 AI의 승부처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네. 대형 언어 모델이고 뭐고 재밌고 유용해야 쓴다 이건데 맞습니다. 네. 요쪽으로 전장이 좁혀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는 저는 규모의 경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저희가 들으면 너무나도 이상한 돈들을 다 투자하면서 모두가 다 될 것처럼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돈 있는 기업들은 다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 2025년에 AI 시장이었다라면 2026년부터는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근데 승자와 패자를 누가 가르냐면 소비자가 가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AI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쓸만하게 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도 잘 구별 못하겠어요. 제미나이 3.0과 네. 챗GPT 5.2의 차이점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AI에게 물어봐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필요할 때 요거 썼다 저거 썼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더 좋을 이유가 없어요. 뭐 코딩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발자라는 업무 하시는 분들에겐 더욱더 민감할 수 있겠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그럼 뭐냐?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 나에게 일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이제 내가 불편해지는 것. 뭐 저는 내년도는 AI와 사랑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남친 여친을 AI랑 사귀는 것들이 되게 네. 거세게 이런 것도 유용성의 문제겠죠. 우리가 그것의 명암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러면서 2026년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올라가는 기업과 네.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대정전 속에서도 구글 웨이모는 멈췄는데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그냥 슉 자연스럽게 좌회전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되는 거예요? 그것은 테슬라는 인간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인 거고 그리고 값싸게 가려고 한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카메라만 쓰고 있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레이더와 라이다를 썼다는 네. 건 뭐냐면 도로에다가 일종의 KTX 선로를 깐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움직이겠는데 선로를 깔다가 정전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규칙을 안 준 거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인간은요. 비가 폭우가 와도 운전하고요. 폭설이 와도 운전을 하고요. 정전이 와도 운전을 합니다. 임기응변.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네. 인간 중에서 정전 사태 때 또는 불이 꺼졌을 때 어떻게 운전하더라는 거를 얘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속도를 좀 늦추면서 이 상향등을 켜면서 살살 가네. 나도 그렇게 가봐야지. 이렇게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 딥러닝의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 재밌네요. 앞으로 구글 웨이모가 어떤 반격의 카드가 있을지 저희가 또 현장에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였고요. 이제 박사님하고 내년에 뵙겠네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